조국 총사의 금문자로 영원히 빛날 승리의 치리치리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온 나라 인민은 영조선의 백숭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숭엄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7월 21일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여야 한다를 발표하시오.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노작에서 오광엽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부관장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영원한 전략 전술의 승리며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라는 역사적 정의를 내리신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밑에 전승세대가 떠올린 공화국의 영광과 용의를 더욱 빛내이고 굳세게 이어가실 숭고한 웅지를 나누시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전승 68을 맞으며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12년 7월 우리 기념관 건설에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때로부터 개관을 앞둔 1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18차례나 현지 지도하셨고 그 기간에 100수십 차의 지도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이렇듯 세심하고 정력적인 용도에서 기념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사진 문헌들이 천년색으로 수복되어 정중히 모셔지게 되었고 또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상황이 그대로 안겨오는 진열 형식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훌륭히 일도선 우리 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고 영웅조선의 승리 전통을 창조한 전승 세대의 공적을 길이 전하는 혁명 박물관으로 법영청으로도 원자탄을 이길 수 있다는 전승 철학을 새겨주는 혁명대학으로 전변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조국 방위자들의 고귀한 몫이 영원한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도록 해주려는 우리 당의 요라의 사랑과 숭고한 의리의 세계에 또 받들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미호가 훌륭히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무려 12차례나 찾고 찾으시며 전승 세대의 넋을 감높이 빛내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 열사들을 안치한 묘연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 열사들의 영웅적 위훈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마땅히 우리 당의 인민군 열사묘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 열사들이 있어 우리 인민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 총소년들과 인민들이 전승 세대들의 불멸의 위훈을 영원히 추억하고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주의 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잘할 때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전쟁 노병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해주시고 전승 세대에게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어 온 전국 노병대회와 전승절 경축 행사들은 전승 세대를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옥촉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축을 다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로 백절불굴의 전형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내세워주시려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펼쳐진 영광의 대회합들이었습니다. 전승 세대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이고 참다운 스승들이라고 하시며 전승 세대의 공적과 삶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어 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도덕 우리심 속에 오늘도 우리 전쟁 노병들은
온 나라 인민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지녔던 고귀한 혁명 정신은 후손들의 녹수로 삶의 좌우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빛내가시는 경리하는 김종운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승리와 번영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전승세대의 고귀한 정신이 꿋꿋이 이어지는 우리 혁명은 더욱 줄기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에 힘을 놓을 데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제품 질 제고 대책 월간을 계기로 제품의 질 개선에서 확실한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 제고 대책 월간에 지난 시기 나타났던 편향들을 극복 대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품질 감독원들이 자기 맡은 생산 단위들에 나가 생산자 대중이 질제고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그들이 질제고에 이바지 않은 기술적 신안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매 공정마다에서 분석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해주는 것과 함께 책임 일꾼들을 위주로 하여 겸직검사원 제도를 내음으로써 생산자 대중이 질제고의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뛰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 필요한 각종 칠감과 방수제도를 더 질적해 생산하기 위해 합리적인 질 제고 방안들을 보단히 탐구 적용하고 있는 평양 종량 건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지난 시기에 품질 관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서 올해에도 제품의 질 제고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규격화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적 지표들을 다시금 세분화하고 부단히 갱신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여서 상반년도에만도 12가지의 제품 규격을 새롭게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측정 수단들을 새로 보강하고 갱신하는 사업에도 힘을 놓어 품질 검사 수준을 보다 과학화하고 제품의 질 제거에서 실지 은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하 대성식료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수요와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제품의 질을 개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 누구나 제품의 질 제거에 이바지하는 좋은 착상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월에 1차씩 공장적인 합평회를 조직하고 그 평가 사업도 실속 있게 해서 질적 지표를 보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나라의 교육 수준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려 우리의 교육이 선진국 수준에 따라서게 만드는 데서 올해가 더 큰 변혁의 해로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촌구역 교원 재교육 강습소에서는 학교들에서 과외소조들이 활발히 운영되는 데 맞게 교원들의 과외소조 지도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재교육을 교종별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에서는 70% 이상의 교원들을 과외소조 지도 능력을 갖춘 교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형태별 재교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원들이 과외소조 범위와 수준, 지도 내용들을 확정짓고 과외소조 운영 과정에 얻은 교원들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서 강의안과 지도안들을 작성했습니다. 재교육 과정에 모든 교원들이 직접 만들어도 보고 해보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천 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지도 방법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식들을 보다 넓혀서 과외소조 지도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과정에 창조된 우수한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해서 학생들의 실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는 보통강 고급중학교의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학교 기간에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교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자질 향상 학습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보통교육 부문에서 진행된 전국 초고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회화경연에서 2명의 우수한 학생을 배출한 경험에 토대해서 모든 학생들의 수준을 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외국어 학습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외국어 학습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해서
교원들 속에서 창조된 우수한 교수 경험을 교환하면서 전반적인 교원들의 실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새로 개발 도입해서 학생들이 외국어를 보다 쉽게 원리적으로 습득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성구역 려명고급중학교에서도 교육 조건과 환경을 보다 일신시키고 우월한 교수 방법들을 적극 탐구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예의 붉은기 쟁취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우리는 실효성 있는 교양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또 하나의 큰 힘을 놓습니다. 학생들이 지적 발전이 빨라지고 무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라 학년별에 따르는 생동한 자료와 실감 있는 내용들을 적중하게 안받침하면서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 사업을 여러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니 학생들 속에서 따라 배우기, 따라 합숙이 열풍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모든 학급들이 영예의 붉은기 학급, 2중, 3중 영예의 붉은기 학급이 영예를 쟁취하였습니다.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학생들의 실력 제고에 큰 힘을 놓고 있는 대성구역 려명고급중학교에 얼마 전 영예의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위대한 존숭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은 저국을 피로써 사수하고 대를 두고 이어갈 숭고한 정신을 마련해준 존숭 세대의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생을 경건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역사에 법영총과 원자탄과의 대결로 기록된 조국해방전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안아온 전하의 영웅들이 지녔던 조국소 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전하의 영사들의 넋이 그대로 오려있는 수천여 종에 달하는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 공유물에는 22종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조영구 동지가 오산 공격 전투에서 혼자서 미제 침략군 17놈이나 단숨에 찔러 눕힌 청창과 법영총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산 공격 전투가 진행되었던 1950년 7월 5일은 정말 우리 조선인민군과 미제 침략군이 처음으로 맞서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강대성의 신화를 깨버리고 첫 파열구를 낸 역사적인 날인 동시에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했던 조영구 동지가 전군의 육받던 용사로 소문나게 된 미운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적의 불의의 무력 침공을 물리치고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 부대들의 진격에 당황망조한 미제는 일본 주둔 미제 침략군 24법영사단을 조선전선에 들이밀대대한 명령을 내리고 그 선견대로서 21년대 1대대 이른바 스미스 특공대를 어산개선에 진출시켰습니다. 이 어산은 조선인민군과 미제 침략군과의 첫 격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제가 이 전투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매우 등등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보다 먼저 방어에 유리한 이 어산개선을 차지한 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제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미군이 전선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겁에 질려 도망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 빠진 자들의 한간 망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한괴 씨는 7월 5일 오전 8시 16분 오산에서 미군 포병의 첫 포탄이 발사되어 조선인민군과 미군과의 사상 최초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스미스 특공대는 조선인민군 탱크에 의해 돌파당하고 이어 보병에게 포위당하여 괴멸당했다고 썼습니다. 이 100mm 그리고 75mm 무반동포를 비롯해서 우리 인민군 한개련대보다 더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던 이 스미스 특공대는 어산개선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에 의해 만신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난 이 전투에서 제4법영사단 제18법영련대 3대대 8중대 습격조에 속해 있던 조현구 동지는 양키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소멸하자고 외치면서 혼자서 법영 청창으로 미국놈들을 무려 17놈이나 찔러 눕혔습니다. 정말 한 번 청창을 찔러서 단번에 2놈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의 몸은 그야말로 소슬푸른 청창이었습니다. 이 조영구 동지는 특별히 몸집이 크거나 또 체력이 남보다 강한 그런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에게서 남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 더욱 열렬한 것이었습니다.
해방전 고향에서도 타향에서도 피눈물 나는 노예살이 망국노예 서름을 뼈저리게 체험한 저현구 동지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죽어도 잃을 수 없는 조국의 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현구 동지만이 아닌 전하의 용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신념이었고 의지였습니다. 하기에 그들은 보병총을 지켜들고 원자탄까지 휘두르며 달려들던 침략의 무리들을 무찔러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습니다. 10대의 영웅동지들이 78명이나 있다는 강사동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들처럼 싸울 수 있겠는가? 또 그들처럼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한자로 총에는 정말 영웅동지들의 거기한 없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전하의 영웅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의 정신, 조국수호 정신을 지으면 우리의 총은 언제나 세계 최강의 무기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1950년대의 위대한 전승세대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총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전쟁로병 동지들은 후대들에게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과 고귀한 애국의 넋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승세대가 지녔던 애국의 넋을이요 한 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한기호성 작업반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중앙식물원 양묘직장 양묘 1작업반장 박명숙 동지를 김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장 동지는 16살 애어린 처녀 시절부터 57살이 되는 오늘까지 이곳에서 42년간을 일해오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작업반원들은 반장 동지를 가리켜 나무와 말하는 사람, 나무 어머니라고 정답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라는 부름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나무 어머니라는 말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박명숙 동지는 기자에게 나무모는 다 자기 살붙이라고 하루라도 나무를 돌보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맺어준 처녀 시절의 첫 작업반장이었던 전쟁로병 이형규 동지를 감회 깊이 추억했습니다. 전하의 나날 불타버린 고지의 산발들을 바라보며 전쟁이 승리하면 저 산들을 꼭 푸르른 거목들로 뒤덮게 할 맹세를 안고 전후 중앙식물원에 제대배낭을 풀었고 이것에서 한 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로병 동지였습니다. 이 나무모는 다 나라의 제부야. 지금은 이렇게 작아도 이제 자라서 거목이 되고 산을 이루고 조국 땅을 이룬다. 이것이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양묘공이 된 박명숙 동지에게 로병 반장 동지가 늘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김매기가 한창일 때 나무모와 다정히 얘기를 나누는 반장 동지를 보며 박명숙 동지는 나무와 무슨 말을 하는가고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로병 반장 동지는 치열한 전투 끝에 애어린 나무모를 품에 안고 숨진 자기의 분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기는 나무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대장과 마음속 진정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전승세대의 피가 스민 이 땅에 나의 땀과 양심을 바쳐가리라. 처녀 시절 평범한 양묘공 직업을 잠시나마 후회했던 자신에게 삶의 본용을 심어주고 언제나 힘이 돼주던 로병 반장 동지. 그는 불치병으로 침상에 누워있을 때조차 자기를 찾아온 박명숙 동지에게 지금이 가물철인데 양묘정의 나무모들이 걱정된다고 자기는 일 없으니 빨리 가서 나무모부터 돌보라고 웃으며 그를 떠밀어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박명숙 동지는 반장 동지의 그 마지막 웃음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기 생을 다 바쳐 나라의 제부를 누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전쟁로병 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넋이 어려 있었고 조국의 나무 한 그루를 피와 목숨으로 바꾼 전승세대의 절절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박명숙 동지는 나무 모드를 바라볼 때마다 로병 작업반장 동지의 마지막 당부가 귓전에 울린다고. 그래서 하루라도 일선을 놓으면 마치 그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식물원 일꾼은 기자에게 박명숙 동지가 반원들과 함께 42년간 키워낸 나무가 100여 종의 600만 여 그루에 달한다고 하면서 희귀수종과 채색수종을 비롯한 원림수종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것은 헐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묘공일 뿐 아니라 자체로 여러 수종의 번식 방법도 연구했는데 지금 식물원에서 자라는 벚나무들도 그가 정자 번식에서 성공하여 키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취재 과정에 기자는 그의 거클진 손을 무심히 볼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애지중지 키우느라 거칠고 험해진 나무 어머니의 손. 천백마디의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의 한 생이 다 비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두 손으로 키워낸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지금 저곡당 방방곡곡에서 무성한 숲을 이루며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한 그루의 나무들은 다 내 자식들이나 같습니다. 나무와 말하는 사람, 나무 어머니. 정말이지 이 부름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그는 수십 년 세월 무심한 나무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가꾸는 법을 배워주고 일터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며 저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전쟁로병 작업반장 동지를 비롯한 혁명의 전 세대들과 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나무 앞에 서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들이 마주보며 힘을 주고 격려를 준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다고 그는 뜨겁게 말했습니다. 전쟁로병 반장 동지가 심어 가꾼 나무들이 거목으로 자라났듯이 박명숙 반장 동지가 심어 가꾼 나무 또한 세세연년 저국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 계승 속에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자라나고 내 저국은 그 힘으로 더욱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향락을 위한 삶이라면 이렇듯 아름답겠습니까? 당과 조국의 큰 짐을 하나라도 돌기 위해 자기 일터를 억척같이 지켜가며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이런 애국자들을 사회와 집단이 존경하고 후대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솜소송에서 큰 물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15일부터 내린 폭우가 3일 동안 지속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큰 물이나 5명이 목숨을 잃고 16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농경지들이 침수되고 솔길과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가기한 유형의 저류독감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스트랄리아의 빅토리아주에 있는 6개 가금 목장에 H7N3형 저류독감 비루스가 한 개 목장에 H7N9형 저류독감 비루스가 퍼져 약 100만 마리의 닭이 도살 처분됐습니다. 올해 4월 미국의 한 목장에서는 젖소를 통해 처음으로 사람이 저류독감에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저류독감 변이 비루스가 포유류로 전파되고 사람을 감염시키는 경우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처럼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H5N1형 저류독감 비루스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보다 100배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저류독감 비루스가
인간과 다양한 포유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의 각성을 높이며 해당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정리접기 기술과 생물 모방 기술을 여러 분야에 응용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생물연구소에서는 정리접기 기술을 응용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으로 축합되어 이루어지는데 이때 아미노산들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형태가 결정되며 단백질이 좁힌 구조에 따라 그 기능도 좌우된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아미노산들의 배열에 정리접기 기술을 도입하면 안정된 구조를 가진 기능 높은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앞으로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은 몸집이 큰 날개고래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양을 연구하는 과정에 고래가 자기의 특이한 지느러미에 의해 가볍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개고래의 지느러미는 가장자리가 특이하게 도드라져 있는데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들은 뜰 힘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끌 힘은 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지느러미의 모양과 특성을 모방한 기술을 개발해서 풍력탑일이나 선풍기, 압축기의 날개를 만드는 데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날개들은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고 소음이 적으며 에너지를 20%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진 기술이 도입된 사용의 산소 발생기입니다. 이 산소 발생기는 대기 중의 공기를 원천으로 해서 산소를 얻어내는 장치로서 그 농도는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장치의 우점은 유해로운 화학물질을 전혀 쓰지 않고 비석을 이용해서 산소를 얻어내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장치의 본체에는 진공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산소의 흐름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중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7월 중순 기상 상태를 보면은 기온과 해비 침률이 높고 강수량도 평년과 지난해에 비해서 모두 많았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기간 두 차례의 장마 전설의 영향으로 해서 강수량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22일부터 21일까지 장마 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폭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116.3mm로서 지난해의 2배 정도로 많았고 평년보다는 24.6mm나 많았습니다. 현재 16일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비가 내리는 상태에 있는데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그리고 남포시, 개성시와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북부적 지역에선 200mm 정도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이 지역들에서 폭우와 많은 비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남부 지역에서 30 내지 8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므로 샘바람주의 경보도 발표됐습니다. 특히 모레가 서해 바닷가 지역에서 최대의 만조 기간인데 여기에 폭우와 많은 비, 샘바람도 불면은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국토관리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7월 22일 월요일 24줄기로는 대소입니다.
이 대소는 24줄기 중에 12번째 줄기로서 한 해 치고 가장 큰 더위가 온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를 전후로 해서 북서 태평양의 덥고 습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무더위가 계속되곤 했지만 올해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그리 무덥지 않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장마전선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량강도, 라선시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량강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운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40 내지 80mm, 평안남도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북도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20 내지 40mm,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무산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조선 소해안에서 해일 경보입니다. 내일 오전이 조선 소해안에서 50 내지 100cm의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 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모레는 오전에 평안남북도 해안에서 100 내지 150cm, 황해남도 해안에서 50 내지 100cm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 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24일 오전에는 조선 소해안에서 50 내지 100cm의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 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서,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며 특히 내일과 모레 24일에는 높은 만조 시간에 조선 소해안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농업과 간석지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